사투리를 많이 쓴다고 컴플레인을 하는 독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투리를 좋아합니다. 표준말로. 미안합니다. 네. 자, 오늘 사연은 변화는 많고 보상은 없는 직장에서 힘든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고 있는 한 팀의 팀장입니다. 회사가 전통적인 제조업체이다 보니 루틴한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회사가 다른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 팀에서도 깊이 관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일들에 대한 거부감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전이나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큰 결정들이 일어나고 사전 정보 공유 없이 떨어지는 일들도 많아집니다. 기존 업무에 이렇게 맥락 없이 떨어지는 일까지 해내다 보니 직원들의 저항도 큽니다. 이런 새로운 사업들로 회사 상황은 크게 안 좋아졌고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저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 저 자신도 일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보상이든 정신적인 지지 도 없이 이용만 당하는 느낌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안정적인 상황이 비정상적이었고 지금처럼 변화무쌍한 상황이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이직을 하든 선택을 해야 하는데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고 이 나이에 이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 나가라고 할 때까지 다니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회사가 주는 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감당해야 될까요? 저는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이게 저의 투정일 뿐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 회사에 오래 몸담다 보니 세상 물정에 좀 어두워진 것도 같습니다. 아울러 저야 부당하더라도 버틸 수 있겠지만 우리 팀원들도 그렇게 생각해 줄지 걱정입니다. 제가 공감해주고 업무 분장에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보상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요즘 회사들이 특히 전통적인 회사들이 사실은 포지션이 위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을 많이 해요. 네. 이런 상황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많죠. 많이 보죠. 그래서 아슬아슬합니다. 네. 이렇게 기존 사업이 굉장히 탄탄한데 이걸로는 이제 성장성이 없어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잘 되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근데 이제 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 이 사례는 굉장히 여러 각도로 이제 봐야 될 포인트가 많은데 오늘은 일단은 뭐 팀장님 사연을 주신 팀장님 고민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저는 이분 사연 중에 도대체 뭐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지 그게 일단은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부당함의 원인이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좀 부당하다고 느끼잖아요. 뭐가 부당한 걸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런 변화들을 어쨌건 자이든 타이든 받아들이다 보니 이게 강도가 높아졌어. 일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일이 많아진 거. 근데 그거에 대한 부당하다는 생각이 저는 커 보여요. 그걸 부당함으로 보셨다고 하면 뒷말을 말씀드리기 되게 무서운데 네.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뭐 이분도 좀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회사에 오래 몸담다 보니 세상 물정에 좀 어두워진 것도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는 부당하게 느끼지만 내가 잘못된 건가? 이 생각이 부당함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불편해졌을 뿐이에요. 좀 편하게 그동안 하던 루틴한 업무 해가지고 모든 걸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던 것들에 대한 향수가 있으시잖아요. 지금 되게 불편해지신 거예요. 부당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당함에 대해서 누군가가 보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안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정리가 좀 필요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회사에서 급여라는 게 네. 우리 회사가 갑자기 일이 많아졌으니 야 올해 20% 올려줄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런 보상제도에 그런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 이 신규 사업을 잘 지원하셔가지고 신규 사업이 성공하고 성과가 나고 이러면 경영자가 그 수고에 대해서 포상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금일봉 뭐 이런 것처럼 포상은 할 수 있으나 보상의 프레임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 키워드는 갖다 버리세요. 갖다 버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지금 루틴한 업무하다 그냥 변화무쌍한 일을 하기 때문에 빨리 이 변화의 웨이브를 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가 변화하려고 해. 근데 계속 이렇게 무거운 무슨 그 모래주머니 쥐는 것처럼 안 움직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 들어요? 같이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렇죠. 그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변화 웨이브를 빨리 타시는 거는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예요. 특히 이제 이분이 이 회사에서 계속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당연히 그 웨이브를 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신경 써야 될 거는 뭔가 하면 지금 업무 주도권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잖아요. 신규 사업 하시는 사람들이 그냥 저질러고 던지고 네가 뒤에 수습해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뒷수발? 진짜 수습하는 거지. 수습용으로 지금 이 수습하는 사람들이 책임이 없냐? 결국은 마지막에 이 관리하는 뒷단의 사람들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거 똑바로 안 봤어? 왜 기준을 얘기 안 해줬어? 왜 원칙대로 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시거든요. 저는 팀장님 변화의 웨이브를 타시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업무 주도권을 빨리 확보하세요. 관리에서 업무 주도권이 뭐예요? 관리에서 업무 주도권을 가진다고 하면 어떤 것들 주도권일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사업부서가 따로 있는 것 같거든요. 할 때 상의를 하는 주체가 돼줘야 될 것 같아요. 상대가 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던지면 일이 안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먼저 상의하고 그 논의해야 되는 대상이 돼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에 투자할 때 투자의 원칙, 그다음에 규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신규 사업팀한테 계속 정보를 공지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그 어떤 적절한 타이밍에 정보 공유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셔가지고 내가 그 회의 초대받아야 되고 정보를 반드시 회의록을 공유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거를 각인시켜야 돼요. 업무 주도권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부서라고 하면 이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줄 때까지 기다려서 주지 않으면 나는 모르고 있을 테야 이게 아니고 스스로 알아갈 방법을 모색하셔야 돼요. 네. 신규 사업팀은 이걸 저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게 뭐 그렇죠. 주먹구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렇게 조금 숨겨야 되는 일들도 있어서 있을 수 있죠. 모르게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리하여 알려주지 않은 나는 몰라서 못했. 이거는 아마 인정받지 못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비난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럴 때의 태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본인을 포지셔닝 하면서도 자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의논하는 그 일을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느낌을 갖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규 사업원도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어떤 전망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후행 관리가 아니고 선행 관리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그 요인들도 파악하셔가지고 미리 고지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투자하실 때 지금 우리 회사의 상황상 요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고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선행 관리하셔서 나중에 나한테 덤터기 쓰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팀장님 고민 중에 나는 뭐 나이도 있고 견딜만 하지만 우리 팀원도 못 견딜 텐데 팀장이 견뎌내면 팀원도 견뎌요. 지금 제가 이 집은 좀 어려운 게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셔서 팀장과 팀원이 한꺼번에 같이 술렁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을 이제 받아온다는 관점, 받아와서 나눠준다는 관점으로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이게 수동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팀장님이 핸들을 쫙 틀어서 물론 당연히 회사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긴 해요. 하지만 이거 핸들을 내가 딱 쥐고 나서 일을 정리하고 조정하고 하다 보면 팀원들한테도 이 일이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일이 되니까 팀원들도 일이 그냥 많아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이 되고 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팀장님 오늘 저희 이제 그 팁을 보시고 일단은 팀장님 스스로 먼저 설득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 내가 일단 납득이 되셔야지 팀원들을
데리고 업무에 대한 지시도 했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팀장님 스스로 납득이 안 된 상황이어서 팀원을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먼저 팀장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역할에 대해서 이해 납득하시는 걸 1차로 하시고 납득되셨으면 팀원에게는 굉장히 정정당당히 업무를 지시하고 요구하셔도 되는 괜찮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지금 회사도 변화를 시도하는 시점이고 제가 보기에 팀 조직, 팀장님 조직도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에 도태되지 않도록 빨리 이 웨이브를 잘 올라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이직 얘기하셨는데 뭐 이직은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니까 하신 일들 이력서 정리를 잘해서 네. 어플라이 네. 해보시고 인터뷰도 네. 해보시면 나의 포지션은 어떤 건지 네. 또 현실 감각도 생기실 네. 거고 네. 또 내가 채워야 될 게 뭔지도 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섣불리 발 빼는 작업은 하지 마세요. 네. 네. 일단은 적응 우선입니다. 네. 저희의 조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